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7권 새싹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새싹, 오늘도 또 부처의 사자라고 분개하여 은사의 맹세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이것은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모한 도다 조세이가 서간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자로서 결의를 담아 노래한 와카다. 1963년 교화개해를 맞이한 설날 아침, 신이치는 이 와카를 떠올리며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신이치는 은사인 도다를 마음에 떠올리면 언제나 힘이 솟구쳤다. 사제의 맹세야말로 신이치에겐 용기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이에 쉴 틈 없이 전개될 신이치의 격투는 원단을 맞이하여 학회 본부에서 실시한 신년 근행회로 스타트를 끊었다. 다음 날인 2일은 신이치의 만 35세 생일이었다. 이날 아침 그는 총본산 대강당에서 실시한 간부회에 참석했다. 이 간부회에서는 최고 간부의 인사 발표가 있었다. 부이사장의 기와라 가스와 오카다 이테츠 등 3명이 그리고 8명의 이사가 새로이 취임했다. 신이치는 교화계의 출발을 장식하는 의미를 담아 법화 초심 성불초를 강의했다. 3일 밤에는 총 본산에서 돌아와 4일에는 이사들과 앞으로 전개할 활동을 협의하였으며 5일에는 1월 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해외 방문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맞이한 6일, 전국에서 약 50만 명이 응시한 가운데 교학부 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학회는 이 임용시험으로 신년의 본격적인 활동의 막을 열었던 것이다. 임용시험에는 남녀노소 50만 명이 도전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해도 좋다.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장년부나 부인부, 그리고 고령자들까지도 진지하게 불법의 생명 철학을 배우고 진실한 인간의 삶과 자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탐구하려고 했다. 게다가 세상은 아직 정월에 들뜬 기분에 젖어 있었으나 응시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열심히 어서에 몰두하여 이 시험에 임하고 있었다. 이만큼 민중을 각성시키고 육성해온 단체는 창각회밖에는 없다. 학회가 추구하는 광선유포의 대운동 속이야말로 민주시대를 크게 열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조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시도 이날은 아침부터 시내에 있는 몇몇 시험장을 순회하며 수험생을 격려하고 밤에는 신주쿠에 있는 와세다 대학 기념강당에서 실시한 여자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또 7일 밤에는 같은 와세다 대학 기념강당에서 열리는 남자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8일 오전 10시 반에는 하네다 도쿄 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멤버를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다. 신실은 이번 해외 방문 기간에 각 지역의 지부를 결성하거나 교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것을 통해 10년, 20년, 100년 앞을 위한 세계 광선유포의 세기를 박을 결이었다. 하루하루가 승부이다. 순간순간이 결전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길을 개척해가는 곳이야말로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신이치가 주로 방문할 지역은 미국에서는 호놀룰루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이었으며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파리와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레바논의 베이루트,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의 뉴델리,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신이치와 동행하여 같은 코스를 도는 것은 주조 기요시 부이사장뿐만이었지만 그 밖에 남미 지역, 북미 지역, 유럽의 3코스로 나누어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북미 지역은 부인부장이며 부이사장인 기요하라 가스와 학생부장이며 이사인 와타리고로 그리고 다니도키의 여자부장 이렇게 3사람이 방문하기로 했다. 이 멤버는 뉴욕까지를 3개를 일주하는 신이치와 동행한 후 워싱턴 DC, 루이스빌, 캔자스시티,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를 순회하여 1월 24일에 귀국하게 된다. 또 남미 지역은 부이사장인 하루키 세이치가 방문하기로 했다. 워싱턴 DC까지는 북미 지역을 방문하는 멤버들과 동행한 후 거기에서 나누어져 마이애미, 엘파소, 콜로라도, 스프링스
등지를 돌아 시애틀에서 다시 북미 지역을 방문하는 멤버들과 합류하기로 했다. 또 유럽 지역은 청년 부장이자 부이사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 다니다 쇼이치 이사와 오사카 대학 치의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는 오야 요시히코 등이 방문하기로 했다. 유럽 지역을 방문하는 멤버는 1월 9일 밤에 일본을 출발하여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서독, 당시 서독의 디셀도르프와 영국의 런던을 순회한 후 프랑스 파리에서 신시 일행과 합류할 계획이었다. 세계를 향한 중심적인 지도를 전개한 것이다. 1월 8일 신이치와 함께 하네다를 출발한 사람은 주조와 북미 지역을 방문하는 기요하라, 와타리, 다니, 그리고 남미 지역을 방문하는 하루키였다. 기내에서 신이치는 먼 미래를 전망하면서 세계 강포의 설계도를 가슴에 그렸다. 일행을 태운 제트기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인 7일 오후 9시, 일본 시간으로 8일 오후 4시가 넘어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야마모토 신시가 하와이 땅을 밟은 것은 1960년 10월 초 방문한 이래 2년 3개월 만이었다. 일행이 통관 수속을 끝마치고 공항읍에 나오자 많은 멤버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 나온 멤버들이 박수를 치며 모두의 목에 레이, 하와이를 방문한 사람의 목에 환영의 뜻으로 걸어주는 화환을 걸어주었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씨는 멤버의 환영에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그러자 하케가 위풍당당의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방문 때에는 연락에 착오가 생겨 토니 하라다라는 청년 한 사람만이 신씨 일행을 맞이했었다. 또 자담회에 모였던 것도 3, 40명뿐이었으며 모두가 희망을 잃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공항에 마중 나와준 멤버만도 50명은 되어 보였다. 게다가 모두의 얼굴에 환희가 넘치고 노래소리는 경쾌했다. 밤시간에 공항에서 부르는 합창인지라 신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다행히 멤버 위에 다른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야마모토 회장을 다시 하와이에 맞이하게 된 기쁨과 결의를 화케가에 담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씨는 미소를 지으며 멤버들의 진심 어린 합창을 들었다. 환영 나온 멤버 중에는 미국 부총지부장인 마사키 나가야스를 비롯하여 토니 하라다의 모습도 보였다. 신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지구부장에 임명한 히로코 하라다도 있었다. 신씨에게 레이를 걸어준 것은 히라다의 아내 다스코였다. 또 하와이의 자다메에서 신씨에게 질문했던 미스루 가와카미의 얼굴도 보였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뉴욕에서 건너온 하루야마 에미코도 있었다. 그녀는 유럽의 연락 책임자로 의학 박사인 가와사키 A씨의 여동생이다. 하루야마는 1955년에 입회하여 일본에 있을 때에는 여자부의 기획부에서 활동했으며 주부 제3부 부장을 역임했다. 1961년에 결혼하여 상사에 다니는 남편 하루야마 도미오가 뉴욕에 부임하게 되자 에미코도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던 것이다. 에미코가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신씨는 부부가 함께 공덕의 꽃을 피워가라, 묘법의 봄을 깊이 새겨라 라는 와카를 써주며 그들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리고 이때 하루야마 에미코를 미국 총지부 부부인부장과 여자부 미국 담당으로 임명했다. 여자부에서 중액으로 활약해왔던 그녀에 대해 신씨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학회가 합창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신씨는 하루야마 에미코에게 말을 건넸다. 하루야마 씨, 일부러 뉴욕에서 하와이까지 와주었군요. 여기까지 와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일행과 마중 나온 멤버들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다. 기요하라 가스가 시종 미소를 짓고 있던 한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 당신은 전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을 때 자담회에서 울고만 있던 사람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밝아지셨군요. 하와이유. 기요하라가 내민 손을 잡은 여성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 방문 때와는 달리 분위기도 바뀌었으며 모두의 표정도 밝아져서 마치 딴 사람들 같았다. 사명을 장악한 사람에게는 광채가 빛난다.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환희가 있다. 거기에 비애와 고뇌라는 숙명의 사슬을 끊고 행복의 대공으로 비상해가는 날개가 있다.
신실은 마중 나와준 멤버들에게 진심을 담아 격려한 후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다. 야전나무 길 건너편으로 펼쳐진 바다에는 달빛에 젖은 금빛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차를 운전하는 미스루 가와카미가 말했다. 오늘은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도착하시기 바로 전에 활짝 깨어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일행의 숙소는 첫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와이키키 해변 변두리에 있는 카이마나 호텔이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동행한 간부와 10명 정도의 하와이 중심 멤버가 신씨의 방에 모여 곧바로 간담을 시작했다. 신씨는 말했다. 이제 일본의 지도자도 또 세계의 지도자도 300만 세대를 달성한 학회의 전도를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참혹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회가 행복과 평화의 사자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우정의 다리를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일은 하와이의 지부를 결성합시다. That's okay? 알겠습니까? 신씨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예라고 원기왕성하게 대답했지만 몇 사람의 멤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번 방문 때에는 일본어로만 이야기가 통했지만 지금은 미국인 멤버도 늘어나 상황은 크게 변했던 것이다. 그것 자체가 하와이의 발전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이치의 말을 마사키 나가야스가 영어로 통역하여 전달하자 일본어를 모르는 멤버들 사이에서도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학회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공덕을 받아 행복해지고 사회에서도 공헌해 가는 것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학회의 대표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민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여 자기 인생, 자기 무대의 주역으로서 힘을 발휘해 갈 때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각자가 광선유포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힘을 하나로 해 더욱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하와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가방에서 봉지를 꺼냈다. 그 속에는 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일본에서 가져온 밤입니다. 맛있는 일본의 맛입니다. 한 사람당 5개씩 드리도록 하지요. 직접 밤을 나누어주는 신씨에게 멤버들은 근황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미국인 남편을 소개하는 일본계 부인도 있었다. 모두가 신씨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동행한 간부와 하와이의 중심 멤버들은 지부 결성에 따르는 조직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씨는 마사키 나가야스와 하루야마 에미코를 방에 남도록 했다. 이 두 사람에게 미국 총지부의 인사에 대해 이야기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루야마는 미국에 건너오기 바로 전에 신씨와 만난 이래 약 반년 만의 대면이다. 상담하고 지도받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미국 강포의 길을 열자는 결의를 가슴에 품고 의기양양하게 미국으로 건너왔던 하루야마였지만 실제로 미국에 와보니 당혹스러운 일뿐이었다. 멤버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적은 수였다. 가정 방문을 하려면 버스나 비행기를 갈아타고 몇 시간씩이나 가야만 했다. 게다가 그 멤버의 대부분은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일본계 여성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생활과 언어 장벽,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적국 사람인 일본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시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이혼당한 사람도 있었다. 또 미국에 와서 보니 자신이 결혼한 남성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고뇌를 하고 있었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마저 있었다. 하루야마 에미코는 리쿄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지만 과연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 미국 멤버를 격려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개인 지도를 할 때 영어를 말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만나는 사람은 일본계 여성뿐이고 상대방도 일본어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학력보다는 오히려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멤버의 고뇌는 그녀가 일본에서 지도하며 격려해온 여자부의 고뇌와는 전혀 달랐다. 대부분이 이대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해압석상에서 하는 지도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어서를 연찬하자고 호소해도 한 번도 어서를 배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속에서 벗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이다. 진정한 대화이다. 그녀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전력을 다해 격려하며 뛰어다녔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멤버를 한 사람 두 사람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도 자신이 구상하는 미국 강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마치 태평양의 물을 수저로 떠내는 듯한 지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현실의 초조함을 느끼고 자책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차츰 자신감도 잃어갔다.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고 싶어도 주위에는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 하루야마는 고독을 느꼈다. 많은 선배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일본에서 활동했던 나날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생각하자 감상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야모토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싶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럴 때 야모토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때 임신을 하고 있었지만 안절부절 못하다 하와이로 달려왔던 것이다. 하루야마는 야마모토 회장을 만나면 이것도 보고하자, 저것도 여쭈어보자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신이치를 만나자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신이치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하루야마 씨,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하루야마는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음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선생님, 미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활동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지 못했던 하루야마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다. 야마토 신이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미국이라 해도 집 앞에 있는 뜰과 같이 느껴진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의 혁명입니다. 지표에서 보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높게 느껴지는 돌벽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땅에 달라붙어 있는 낮은 경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계가 바뀌면 사물을 느끼는 방식이나 파악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법이다. 역경도, 고난도 인생의 드라마를 즐기듯이 유유하게 극복해 갈 수 있다. 그러한 경의 혁명의 원동력은 강한 일념을 담은 진지한 창제다. 제목을 끝까지 불러가며 용기를 내어 행동하고 자신의 벽을 타파했을 때 비로소 경애를 열어갈 수 있다. 남묘 호랭개교는 대우주에 통한다. 어서에도 일신일념 이 법계의 널리 미침이라 어서 247쪽에 있지 않는가. 오직까지도 포용하는 대경애로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하루야마는 그 말을 듣자 마치 전류의 감전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미국이 넓은 것이 아니라 내 경애가 좁고 작기 때문에 엄한 현실에 진 것이다. 선생님은 미국을 결코 먼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멀어져 있던 것은 선생님과 내 마음의 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눈앞의 안개가 순간에 거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신실은 조용하게 말을 계속했다. 오늘은 여기에서 미국의 모든 조직을 검토하고자 하네. 미국 총지부는 지금까지 주조 씨가 총지부장을, 기와라 씨가 총지부의 부임부장을 맡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일본에 살고 있다. 미국은 멤버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을 생각하면 현재 있는 사람이 중심제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사키 군과 하루야마 씨가 총지부장과 부임부장을 맡아주었으면 하네. 주조 씨와 기와라 씨는 총지부의 고문으로 지원하게 할 생각인데 어떤가? 예.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좋아, 이것으로 결정되었다. 또 이번에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뉴욕과 시애틀에도 지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는 학회 해관을 설치할 계획이네. 신씨는 잇따라 미국 강포에 대한 구상을 말했다. 마사키 나가야스와 하루야마 에미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신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정 하와이 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주조 기요시 부이사장과 동행한
간부가 하와이 지부의 지구 구성안과 인사안을 가지고 돌아왔다. 선생님, 조직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가? 이쪽도 미국 총지부의 포석이 끝났네. 그럼 하와이 인사를 검토하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신씨는 모두와 함께 조조 일행이 만든 안을 다시 검토하였다. 다음 날인 8일 오전에는 일본계 사람이 경영하는 호텔을 회합 장소로 하여 교육부 임용시험과 조사를 대상으로 한 승격 시험을 실시했다. 신씨는 동행한 간부에게 유머를 섞어 말했다. 오늘 시험은 내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네. 내가 하게 되면 수험생이 딱해져 모두 합격시켜 버릴 것 같으니 말이야. 여러분에게 맡길 테니 잘 부탁하네. 교학시험은 면접시험이었으며 일어와 영어로 나뉘어 실시했다. 영어 그룹은 신씨와 동행한 간부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을 마사키가 통역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시험장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Why is Nembus in error? 연불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미국인 청년은 팔을 벌리며 오우 라고 짧게 외치고 일본어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그 청년은 연불이라는 종교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질문은 사전에 준비한 문제 가운데에서 선별한 것이지만 시험이 끝난 후 그 질문을 했던 간부는 생각에 잠겼다. 미국에서는 일부 일본계 사람들 사이에서만 연불이 유포되어 있을 뿐 미국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연불의 잘못을 밝히려고 질문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불교사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 교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어떨까? 담당 간부는 일본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라가 달라지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이치가 교학시험을 동행한 간부들에게 일임한 것은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광선유포는 결코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그 나라의 정세나 문화 그리고 민족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민족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는 방법을 명확히 확인하고 심사숙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학 실험을 치른 결과 37명이 조사가 되고 10명이 강사가 되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동행한 간부가 각각 담당하여 반장회, 조장회, 청년부 지도회를 실시했다. 어느 해합이나 젊고 생기발랄한 구도의 광채가 빛났다. 질문도 다양하여 홍교나 조직 운영과 같은 광선유포를 추진해가는 가운데 생기는 중요한 질문이 많았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극복한 보고나 공덕을 받은 체험 결의 발표가 이어졌다. 야마토 회장이 처음으로 하와이를 방문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멤버도 약 300세대가 되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신씨는 그것이 가장 기뻤다. 이날 밤 하와이 지부 결성식을 겸한 하와이 대회를 호놀룰루에 있는 카에와이 초등학교 다목적 홀에서 4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신씨가 모습을 나타내자 박수와 환호성이 일었다. 신씨는 손을 흔들어 응답하며 말했다. 하이, 굿 이브닝. 오랜만입니다. 밝고 건강하신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해합 장소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흰 천을 씌운 연단과 간부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보기에도 너무나 야단스럽게 시장한 무대였다. 신씨는 직접 무대 위에 있던 의자를 밑으로 내렸다. 오늘은 형식을 차리는 것은 그만둡시다. 본전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함으로 연단도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많아 뒷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단상을 사용할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들은 모두 동지이고 참가 가족이고 세계의 가족입니다.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신씨는 청년부 임원들에게 연단 등을 무대에서 내리도록 부탁했다. 연단과 마이크 등을 모두 옮기자 신씨는 자리에 앉아 모두에게 호소했다. 자, 명랑하게 하와이 대회를 시작합시다. 대회에서는 먼저 동행한 간부들이 인사를 했다. 이윽고 하와이 지부 결성과 함께 지부 간부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지부장은 미스루 가와카미였다. 그는 신씨가 하와이를 처음으로 방문하기 직전에 입회했으나
순수하게 신심에 면료하여 하와이에서 두 번째 지구인 호놀룰루 지구가 탄생하면서 지구부장 사명을 맡아왔다. 일어도 영어도 뛰어나고 업무 면에서도 사회 신뢰를 받고 있는 47세의 남성이었다. 하와이 지부의 부임부장에는 다스코 히라다가 임명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처음 방문했을 때 프로레슬링 선수인 역도산 한국계 레슬링 선수와 닮아서 리키시라는 별명을 쥐어준 히로토 히라다였다. 그때 하와이 지구가 결성되어 지구부장이 되었으나 일본에서 지구 담당원을 했던 아내 다스코가 하와이에 오고 나서는 사실상 그녀가 하와이의 중심자로 활동해왔다. 하와이 태생인 히로토는 영어는 할 수 있었지만 일본어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멤버의 대다수는 일본계 여성으로 시도나 격려를 일본어로 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1년 8월에 주조 기요시 일행이 미국 지도차 방문했을 때 아내인 다스코가 지구의 지구부장이 되고 히로토는 지구의 고문이 되었다. 그 다스코가 이번에는 지부 부임부장에 취임하고 히로토는 하와이 지부 남자부 책임자가 되었다. 하와이의 주된 멤버는 일본계 여성이지만 그 남편이나 자녀들은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만으로도 히로토는 남자부 책임자라는 사명을 맡기에는 적임자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에서 남자부로 이동한 히로토 하라다의 인사에 당혹한 멤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날 커다란 몸에 양복을 걸치고 땀투성이가 되어 대회 사진을 찍던 SG 라이크라는 30세 정도의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일본인 아내인 가세의 권유로 1년 반쯤 전부터 신심을 시작한 군인이었다. 그 얼마 안 되는 작년부의 한 사람으로서 히로토와 함께 사이좋게 활동해왔다. 그런데 히로토가 갑자기 남자부로 이동한 것을 알고 혼자 남겨진 듯한 쓸쓸함을 느꼈다. 순수하면서도 성급한 성격인 그는 회합이 끝나자 영어로 나는 왜 남자부에 넣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며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윗도리를 난폭하게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옷은 찢어지고 카메라도 부서져 버렸다. 나중에 그도 남자부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히로토 하라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말해주는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이 하와이의 남자부는 파인애플 부대라 불리며 크게 용명을 떨치게 된다. 대회에서는 여자부 지부 책임자도 탄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와이는 하와이와 호놀룰루의 두 개의 지구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지구를 새롭게 8개 지구로 확대 편성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하와이 멤버의 성장은 눈부셨다. 예를 들면 야마모토 신이치가 처음 방문해서 참석한 자담회가 끝난 후 기요와라 가스에게 제목을 부르면 키가 커집니까? 라고 질문한 여성이 있었다. SG 라이크의 아내인 가스예였다. 그녀는 결혼 후 하와이에 건너왔는데 주변 사람이 모두 장신인데다가 몸집도 커서 본인의 작은 체구에 강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기요하라를 보고 분명히 자신의 심정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던 것이다. 기요하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이치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전했다. 가스에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조금은 실망한 듯했다. 제목을 불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도 있구나. 그녀의 키는 지금도 변함이 없었지만 환희에 불타 학회 활동에 전념하면서 신심도 크게 성장하여 이날 새로운 지구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인사 발표가 끝나자 신임 간부들이 투지에 넘치는 결의를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치가 인사를 했다. 하와이 지부의 결성을 축하합니다. 드디어 하와이는 일어섰습니다. 하와이는 제가 세계 강포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구적인 땅입니다. 하와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평화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계의 선구를 달리며 광선유포의 확대에 진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일본어를 아는 멤버들이 예 하는 소리야 박수가 울렸고 마사키가 통역하자 다시 커다란 대답과 함께 박수 소리가 장내에 메아리 쳤다. 제가 입회했을 때 청년부호는 실제로 7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멤버를 보면서 언젠가 일본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청년 모임으로 만들어가자. 누구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결의하고 은사 도우다 선생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회는 남자부만도 56만 명이라는 진용을 갖추어 사실상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년들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장악한 진지한 한 사람이 있으면, 진정한 사자가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넓혀져 갑니다. 포교란 벗의 행복을 원하여 자신이 믿는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삶을 가르쳐가는 숭고한 자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포교를 하면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쌓입니다. 또 포기하는 속에서만이 진실한 불도 수행이 있고 인간혁명이 있습니다. 겁쟁이 같은 마음이나 나약한 생명을 타파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때문입니다. 벗에게 끊임없이 불법을 이야기해 간다면 환희가 넘치고 자신의 경애가 열립니다. 그때 지용의 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내 마음속에 맥동치기 시작하는 때문입니다. 이 홍교 속에서만이 자신의 인간혁명이 있으며 자신과 나아가 사회의 숙명을 전환하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구축해가는 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의 홍교에 대깃발이여 휘날려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모두 벅찬 감동을 느끼며 신치의 지도를 듣고 있었다. 이 지도를 들으며 하와이 동지들은 지용의 보살이라는 자각으로 존귀한 사명의 끝까지 살아가자고 결의했다. 신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확대의 요체는 단결입니다. 오늘 미스루 가와카미 씨가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따를 수 없다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안심했습니다. 대성이는 법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말라는 경문을 통해 신심의 본연적인 자세를 지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심은 어디까지나 법이 근본입니다. 광선유포라는 숭고한 대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합쳐 단결하여 활동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중심자가 싫다든지 자신의 신심이 더 오래됐으니 저 사람 밑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자기 멋대로의 신심입니다. 제 멋대로의 신심은 자기 마음의 저 신심의 궤도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와 반대로 중심자를 지키면 그것은 그대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인과 이법입니다. 한편 간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뽐내지 말고 후배를 잘 돌봐주기 바랍니다. 간부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모두 지용의 보살이고 부처입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해가는 것만큼 자신도 위대한 복원을 쌓아가게 됩니다. 여하튼 모두 동지로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지킨다면 강철과 같은 단결이 생깁니다. 그 단결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서의 이체동심이 되면 만사를 이루고 동체이심이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어서 146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하면 모든 것에 대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결심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와이의 대전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대회는 이후 야마토 회장을 둘러싸고 질문회로 이어졌다. 첫 방문 때 실시했던 자담회에서는 인생의 비애와 고뇌로 질문 도중에 흐느껴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날 회합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있는 것은 희망의 여로를 향한 명랑한 맹세의 미소였다. 질문 내용도 어떻게 하면 광선유포가 진전될 것인가 하는 묘법 자체의 사명과 책임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질문회에서는 신입 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니 승려를 파견하여 출장 수계를 받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다. 니치는 불법의 계율은 수지직 관심, 수지직 지계이고 3대 비법의 어분전을 수지하는 것, 어분전을 수지하는 것이 그대로 계율이 된다. 따라서 수계라 해도 바로 그 본뜻은 생의 어분전을 수지하고 신심에 면류해 간다는 맹세를 세우는 데 있다. 결국 수계의식 그 자체는 맹세를 위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장 마키구치스네 사부로는 올바른 신심을 시작하는 구분을 분명히 하여
발심을 굳게 한다는 의미에서 수계의식을 종문에 요청했다. 이후 입신에 수반되는 의식으로서 수계가 정착해왔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니타 스상님께 부탁드리도록 하지요. 시신은 귀국하자마자 출장 수계를 위해 승려를 파견하도록 니타스 법주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당시 종문회 교학부장으로 후에 제67대 법주 니켄이 된 아베 신노와 또 한 명의 승려가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출장 수계를 하게 된다. 그 최초의 수계가 행해진 곳이 하와이이고 해합장소로 이용한 곳도 하와이 대회가 개최된 카에와이 초등학교 다목적 홀이었다. 그런데 그때 아베는 수계에 사용할 어번존을 하필이면 해합장소의 대기실 화장실에 두고 온 것이다. 다행히 최종 점검을 하던 히로토 하라다와 SC 라이크가 어번존을 발견하고 아베를 찾아 전달해 주었기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이때 이미 아베는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털끝만큼의 신앙심도 없는 완전히 부패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폭로했던 것이다. 게다가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출장 수계가 행해진 시애틀에서 있었던 아베의 파렴치한 행위를 현지 책임자가 훗날 증언하게 된다. 새싹 133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